관계를 얘기했지만은 또 남북미 관계에서 요새 좀 핵심적인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인데요. 사실상 올해 분담금보다 사실상 5배가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.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50억 달러 요구한 것으로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여야 공의 보니까는요 이 국민이 동의해야 될 문제다. 이 얘기는 결국 뭔가요? 국민의 반미 정서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?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마지막 절차는 국회의 비준이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서 국회가 여야 막론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높여야 돼요. 이거 예. 우리 절대 비준해줄 수 없다. 이미 지금 민주당 내 민평연계에서는 회의를 해서 성명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도 비준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는 진짜 여야를 초월해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더 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조회에서 뭐를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냐면 방위비 분담금 그렇게 세게 부른 걸 미국도 아는데 혹시 한국에서 반미 여론 나올 가능성은 없느냐. 이런 얘기를 계속 자기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와트 지금 그 대표도 와가지고 체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여론 어떤 그 미국과 여론전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협상 대표가 협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뒷배를 튼튼하게 좀 만들어줘야지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겠어요.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아니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분명히 뭐 그런 부분이 있죠. 다만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놓고 그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. 이런 것들이야말로. 그러나 뭐 충분히 과거에 사실은 그 80년 그 이후에 우리 반미 감정이 확산된 그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그 우리 비극적인 사태에 미국이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도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도 분명히 이 트럼프의 이런 그 말하자면 어떤 독자적이랄까 즉흥적이랄까 하는 그 이 마이웨이 행보에 대해서 내부에서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요. 사실은 당연히 그렇겠죠. 특히 상원 공화당 군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맥케인 의원이 지금 살아있다면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. 동맹의 가치로 훼손하는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저희가 여야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하면 뭐 시민단체도 뭐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하는 여론 그 조성을 할 필요는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이 한미일 공조나 말하자면 이 주변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일본도 주한미군 그 감축 논의 같은 건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같이 해주거나 그런데 가능성은 이걸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시야에 넣고 우리가 잘 이걸 규율해 가야 돼요. 거기에 바로 수위 조절하자는 말씀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. 다만 바로 근데 제가 볼 때 액수도 거죠. 액수지만 지금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소파 개정을 포석을 깔고 지금 또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소파라고 하는 게 주둔군 지휘 협정인데 지금 어떤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둔군이 아니라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떤 그 미군이 우리 역 외에서도 어떤 작전을 하는데 비용대라는 것으로까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소파 개정의 어떤 법률적 근거를 국내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기가 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 조금 전에 그 김평론가 얘기했던 그 미국 워싱턴주에서 한국 내 반미 정서에 대해서 약간 주목한다는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최근에 지금 한일 간의 가장 큰 이슈인 수출 규제 문제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쥐소미아 종료 문제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일각에서 미국에서 뭐 어제 그제 뭐 국무부의 4인방이 서울에 집결했다. 뭐 스티렐 차관보가 뭐 김현종 차장한테 뭐 만나서 뭐뭐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면은 쥐소미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거들었잖아. 그런 상황에서 이 방위비가 50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그 국민의 정서 부분을 더 주목한다 이런 분석은요?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. 그러니까 그 한일 간에 중재 안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럼 가만히 있어요. 왜 근데 그 중재 안 한다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. 한일이 풀게. 그러면 지소미아 얘기도 하면 안 되죠. 그게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중재는 안 하면서 일본 편 드는 게 돼버려요. 결과적으로.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여론이 어떻게 될지를 미국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. 이 문제는 안 돼요.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소미아를 먼저 푸는 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강경화 장관도 아주 공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못 건드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.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안은 패키지 딜밖에 없어요. 우리도 그러면 지소미아를 풀고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풀고
주고받고하는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해법은 없어요. 그러나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방위비 협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이런 정도는 내다보고 금액에 우리는 그때 10억 달러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 1년 뒤에 다시 하자 그랬잖아요. 이거 사실 그 협상의 전략으로 보면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5년을 담보하는 게 맞았고 다른 나라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 바람에 악설리를 남겼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다음 주에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생각하는 거는 요 앞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사안을 보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, 한일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데 그거를 저희가 왜 일본 편만 들어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그건 매우 단견이다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히려 저희는 이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는 일본은 우리 편을 끌어들여야 돼요. 왜? 지금 독일과 그렇죠. 그래서 공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자꾸 우리가 뭐 우리 혼자 자꾸 남북 관계, 우리 혼자 뭐 한미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라는 게 결국은 다자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쪽 눈만 보고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. 지금 그 말씀이 제가 볼 때 한쪽만 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역사 문제가 깔려 있고 경제 문제가 깔려 있는데 왜 일본과 공조하기 싫겠어요. 우리도 조금이라도 어떤 국익을 관찰할 수 있는 일본 아니라 어디라고 손을 잡을 수 있죠. 근데 이것만 볼 수가 없고 이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 문제, 경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우리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? 오히려 그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. 아니 좋은 얘기인데 하나만 제가 지적할게요. 짧게 하고 지소미아 파기할 때 국방부, 외교부, 국정원 전부 신중론을 내셨는데 청와대가 거기 몇 명 자주파 그 사람들이 강경 주장을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미 정설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. 미국도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. 왜 안보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더 이상 하느냐. 알겠습니다. 이 정도 주제 이번 주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